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81차 원내 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잠시 후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이 대화의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됩니다. 새벽부터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텄고 오늘 드디어 고위급 회담으로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앞에 반다비와 수호랑을 세웠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남북 대화, 남북 회담이 평화회담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평화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을 온전히 실현할 평화올림픽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간 대화의 자리를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만큼 정부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평창을 성공적인 평화제전으로 만드는 이번 회담이 남북이 지속적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새해 첫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였습니다. 여야는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이번 주 내로 마치고 활동을 개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 2개 특위 구성이 완료되고 금주내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출, 소위 구성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야가 한뜻으로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의 속도를 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개헌이 올해가 적기라는 국민의 뜻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위 구성 완료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개헌,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개헌을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언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81.1%, 아주 압도적이었고 국정원 개혁 관련법 개정도 74.9%였습니다. 민주주의 복원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견이 있는 대로, 뜻이 모아진 것은 모아진 대로 논의의 속도를 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원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덧붙여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이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입법과 중점법안 처리 준비에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야당과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의사일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을 민생회복과 삶의 질 개선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민생 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내겠습니다. 오늘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대료 문제 그리고 갑질 근절 대책의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죄는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입니다. 서울의 경우 상가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평당 15만 원을 넘어서 10평짜리 소규모 상점이 월 임대료만 150만 원에 육박합니다.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이 4천만 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대다수 영세 자영업의 소득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소상공인의 58.7%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손꼽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을대을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천정부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 상권 살리기의 해법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연말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제한하고 환상보증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 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연장, 확대,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입법 과제도 시급히 처리돼야 합니다. 홍준표, 안철수 두 분 야당 대표께서도 공약으로 이행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현재 계류 중인 18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과대한 임대료에 질식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개선 과제는 가맹본부의 고질적 갑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임대료와 더불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물품 구입 강요, 본사에만 유리하게 한 계약 내용 강요 등 갑질로 인해서 이래도 남는 것이 없는 자영업의 현실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편의점의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 총 매출액의 최대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소위 빅4, CEO,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터 이런 빅4가 지난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115.8%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반면 가맹점수는 5년간 고작 16.2%, 즉 1년에 3% 성장에 불과합니다. 본사가 땅 짓고 헤엄치기 할 때 가맹점주는 땅 빚만 보고 사는 셈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붙임으로써 이 같은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을 개정해서 본사와 가맹점 간에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 대응권 강화 조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에 박차를 가해서 가맹점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인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그 핵심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영세 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이야말로 영세 상공인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병원까지 가져오셔서 목소리가 조금 나아지신 우리 김태년 정책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겠습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지난 2년여간의 공백을 깨고 잠시 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남과 북의 회담 대표단 구성까지 회담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그동안의 단절과 불통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깊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인내와 끈기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모처럼 찾아온 남북 해빙 구도를 편회하고 나섰습니다. 남북 대화는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제는 북의 김정은이 핵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대화일 뿐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주변국들도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억입장을 놓는 발언으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남북회담을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시작된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회담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비핵화 등을 차근차근 논의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금 시행한 지 일주일 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또 국민 불안이 조장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유감도 표시를 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소득이 255% 증가하는 동안에 가계소득은 그 절반 수준인 138%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 소비와 내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분배 비율을 높여야 하고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에 이 관련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개선, 소비와 내수 확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현안 발언입니다. 우리 홍익표 정책수석부장의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준비했던 거를 앞에 두 분이 다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당국간 회담이 이제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당국간 회담이 오래간만에 이루어지는 회담이기 때문에 큰 기대보다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뢰와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추미애 대표 모시고 미국 갔을 때 미국의 한 전문가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할 때 빅볼과 스몰볼 이게 있습니다. 빅볼이라고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는 공격형 야구에서 홈런을 치거나 대량 득점을 하는 그런 야구인 반면에 스몰볼이라고 할 때는 이 안타를 치고 나가서 번트도 되고 도루도 하고 해서 점수를 짜내는 야구를 스몰볼이라고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에서는 어떻게든 소중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그 수단을 강구하는 스몰볼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큰과 한가하로 남북관계가 단번에 개선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가 당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적으로 그다음에 야당도 정당 차원에서도 인내심과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대화를 관리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로운 환경 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향후 남북관계는 출구론적 관점에서 평대가 됩니다. 즉 현재 어떤 전제 조건보다는 일단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의제를 제한 없이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고 향후 마지막 최종적인 출구론적 관점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와 이어지는 쪽으로 연결되는 출구로드 관점에서 이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번 회담은 평창올림픽을 중점 문제로 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사업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이나 또는 경제 교류협력 사업도 가급적 지금 당장 제재 국면 속에서 우리가 이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그러한 것들 향후 이 국제사회의 진전, 관계 진전에 따라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서 후속 회담이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회담의 남북관계와 소위 얘기해서 북미대화라는 두 개의 축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항상 동전의 앞뒷면, 앞뒤의 두 축과 같이 함께 굴러가는 것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의제의 차이 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함께 굴러가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북대화가 북미대화 나가서 포괄적인 육자회담 등의 다양한 국제 대화로 이루어져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좀 나오게 할까요? 우선 개헌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조문이 한글 맞춤법과 문법, 표현이나 표기가 잘못되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오류라고 지적받은 것이 총 234건이라고 우리 당 윤 의원이 밝혔습니다. 헌법의 136개 조항 중에서 111개 조항에서 발견되었고 문법 오류가 45건, 표현 오류가 133건, 맞춤법 오류가 56건이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법률임에도 오류투성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고 87년 개정 이후 시대 상황 변화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한계로까지 대두되고 있기에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은 불변이 아니고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0년간 개헌이 없었던 점과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개헌 논의가 아직 결론 없이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개헌 발의권이 있는 우리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개헌 정개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아는데 출발이 조금 지연된 만큼 속도 있는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개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가 국민께 철석같이 약속한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가 최적임을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특위가 가동되어 현재 여야 원내 지도부가 임기 내에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양산해내는 데 있어서 역사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국민적 개헌 요구를 마냥 정략적으로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고 역사의 개헌 시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원내 지도부와 우리 의원들이 출간 기자들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하는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정권이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혔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우냐라며 영화 1987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참으로 호환무치한 궤변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고문치사를 가한 정권이 하루아침에 진실을 규명한 정권으로 미화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의 애국과 뒤집기를 버젓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하에서 박동철 열사가 벌떡 일어나 통곡할 일입니다. 아무리 그 시절 영화가 대박이 나서 곁다리 홍보와 무임승차를 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소유권 주장 운운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참여와 반성 그리고 사죄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의 첫 번째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하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 노무현 대통령과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촛불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두 가지 주장대로
영화 1987의 진실규명과 소유권이 그 시절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에게 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명박 정권 시절 서거했기 때문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게 말이라도 됩니까? 가해자들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유체 이탈 합법과 아전 인수식 주장으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에 대한 국민의 환호와 대선에서의 국민의 신성한 선택에 대해 무임승차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꼼수와 시도는 국민과 역사로부터 준엄하게 심판받을 거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